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뉴스가 정말 분마다 시간마다 쏟아질 때는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좀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 자체가 좀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하죠. 이 시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관세 얘기로 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된 얘기들 먼저 좀 전해 주실까요? 새벽에 눈을 떴더니 네. 또 뭐가 바뀌었습니다. 네. 뭐 앞에 최설기 앵커도 언급했지만 백악관이 그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145%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월가 쪽에서는 저거 확실한 거야? 또 저거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의 의문이 자꾸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단거리를 뛰는 것 같고요. 시진핑은 좀 마라톤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자기는 이제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한테 마음을 읽히지 않아야 되는데 시진핑이 물론 서로 지금 다 코피가 터지는 상황인데 대충 감을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조금 초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은 가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90일간 그 보류한 거에 대해서 그럼 그 시한이 지나면 어떡하겠냐 했더니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진핑이 자존심이 세다 그랬는데 내 친구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좋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조금 초조한 거 아닌가. 물론 이것도 또 어떤 협상 전략인지 모르지만요. 그런 네. 여러 가지가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장이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를 연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제 올해 그 FOMC 표결권을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네. 이런 미국 내에 또 여건이 하나가 더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최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도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새롭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각국의 반응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유럽연합 좀 보겠습니다. 철강 관세 보복 얘기가 사실 나왔었는데 90일간 보류하기로 전격 결정을 한 거죠. 원래 이거는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건 아니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인데 오는 15일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네. 하기로 했다가 이제 트럼프가 90일간 유예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또 바로 우리도 90일간 보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미국하고 건설적인 협상에 계속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유럽연합도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보복 얘기를 사실 그러니까 국가마다 지금 톤이 좀 다른데 굉장히 협조적으로 납작 엎드리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보복 카드를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국가가 있는데 유럽연합도 사실은 보복 카드 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데 약간 그러면서도 좀, 이제 네. 굉장히 좀 저자세였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알다시피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네. 10% 기본 관세도 있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지금 25%는 계속 유예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무역 담당 대변인이 네. 물론 그렇다. 하지만 협상 여지를 위해서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른 거다. 이렇게 조금 좀 어줍지 않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폰데라이언도 지금 별도 또 입장문을 냈는데요. 90일간 유예하는 거 외에 자동차하고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네. 지금 상당히 좀 아직도 좀 저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하지 않겠다는 그런 걸로 읽힙니다. 네. 협상을 위해서 좀 추후에 두고 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저자세라기보다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선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읽힙니다. 자, 대중관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25%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145가 됐네요. 또 이게 근데 변했다기보다는 확인을 한 차원이다. 20% 펜타닐을 그러니까 더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중국에 네. 대해서 34% 했다가 중국이 보복하니까 50%포인트 높였다가 네. 중국이 또 하니까 또 해서 그렇죠. 125%가 됐죠. 네네. 그런데 이제 백악관 행정명령에 나온 걸 숫자는 145로 나오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펜타닐 10+10 그것까지 합치면은 그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45%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물론 말은 맞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좀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네. 어제 125라고 이제 나왔을 때 20을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5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비현실적으로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펜타닐 20 기존에 그것까지도 더해야 되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확인을 해준 거군요. 더해야 된다. 145다. 그러니까 네. 뭐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그렇게 오락가락하면 이건 비즈니스에 엄청난 그러니까요. 손실인데 이게 백악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들 좀 뜨악해합니다. 어제도 짚어주셨는데 측근 참모진도 이 90일 유예를 몰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 짚어주셨잖아요. 그 내용 계속 나오죠? 뉴욕 타임스가 이걸 또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무역 대표가 어제 하원 세입이 청문회 도중에 자기도 지금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는 저질러 놨으니까 이제 참모들이 이걸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뉴욕 타임스가 이걸 꼬집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처음부터 대통령의 전략이다. 국제시장 급락하고 무관하다고 해명을 한 거. 그 다음에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 굉장히 고도인데 언론이 이걸 못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거 거짓 포장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리고 그 직전에 사실 DJT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바로 3시간 있다가 그러니까요. 관세 유예 발표했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거 시장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스가 일기 때를 또 되돌렸습니다. 이제 소식통들 얘기라고 하면서 일기 때 그때는 이제 이른바 어른들의 좀 있어가지고 말렸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서 여러 가지 관세 카드를 내놨는데 그때마다 매번 이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주변에 가까운 측근들한테 이번에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비즈니스맨 출신이라서 국제시장 움직이는 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아차 싶어서 일단 조금 좀 톤다운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그 전에도 나왔던 즉흥성에 대한 우려 이게 지금 뭐 반영이 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는 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뉴욕 타임스는 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네. 하는데 또 워낙 이런 협상, 사업가지 사업가지 기질이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이런 것까지도 또 뭐 계산된 거다. 계산된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일단 그 트럼프의 즉흥성, 그 시진핑이 그거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네. 앞서서 했던 언급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거래한 거 아니냐, 시장 조작 뭐 이런 제기가 사실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SNS상에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이런 걸 대통령이 올린다는 게 그리고 나서 엄청난 정책 전환 발표가 됐고 90일 유예 발표가 됐고 뭐 시장이 기록적인 폭등을 했으니까요. 전 뉴욕 타임스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MBC가 네. 또 이걸 또 지적을 했는데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현지 시간 지난 월요일 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90일 유예설이 터져 나와서 막 객장에서 이거 뭐야? 막 누가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막 해서 10분 만에 그때 뭐 나스닥이 장중 저점 대비 10% 뛰고 그래가지고 그날 당일 오전에 장중 우리 돈으로 무려 3,500억조 원에 달하는 시총이 순식간에 올랐다가 백악관이 바로 이거 가짜 뉴스다 그런 바람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MBC가 상기시키면서 이번 것도 그런 맥락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 많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폭탄선이 나오고 나서 막 장내에서 막 확인하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 그 소독날을 보면 정확하게 90일이라는 것도 네. 상당히 이게 맞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맞은 거죠. 보면. 네. 그래서 그날 이 일부 투자자들의 반응도 이거 간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간을 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90일 유예가 현실화가 됐고, 네. 이건 상당히 어쨌든 정책의 불확실성을 좀 더한다, 신뢰성의 문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이제 시장 조작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미네소타 대학 법학 교수가 그 MBC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장 조작에 가담했다는 그런 비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하면서 특히 그 트럼프 미디어, 여기 이제 트럼프 일가가 대주주죠. 여기도 이번 그 사태 때문에 무려 21.7%가량 폭등한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 하나가 공시 하나를 잘못 내거나 말을 맞아. 앞뒤로 그럼요. 좀 잘못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뭐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죠.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당장 문제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하원 청문회 어제 그 무역 대표한테도 이거 시장 조작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 대해서 아니다 하면서 글로벌 무역 체계를 재편하려는 거다 하면서 또 나도 청문회 도중에 이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뭐 그 손발이 잘 안 맞습니다. 백악관 그
그 참모진 간에도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관련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좀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좀 역력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한다.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상호 그 외교 활동 같은 거 정상화하는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이 그저께 브리핑을 한 걸 이제 러시아 인텔팍스 통신이 어제 전했는데요.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석하고 있다 하면서 이 트럼프 관세가 WTO 기본 규정을 위반한 거고 미국이 더는 국제무역법에 얽매이지 않는 걸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러시아는 그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에 관심이 있고 일방적 제한을 사용하는데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조금 이제 러시아는 그 트럼프 행정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그저께 그 자기네 하원 연례 보고에서 이런 중대한 위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적인 그 글로벌 무역 구조 개편에 대해서 뭔가 좀 대응을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좀 고충을 실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호 관세에 있어서 러시아는 의미 있는 지금 무역 자체가 없다고 그런 건 빠졌잖아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이번에 상호 관세에서도 그 부가 대상에서도 빠졌잖아요. 빠진 상태죠. 네. 그렇군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결국에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대미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교역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게 이제 실제로도 속속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힘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인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마라톤 뛰듯이 장기전에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어제 밝혔는데 상무부장이 그저께 유럽연합 무역경제 담당 안보위원하고 화상 통화해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 전기차 가격 문제로 시비를 했었는데 이거 잘해봅시다 해가지고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됐다는 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중국하고 유럽연합이 무역투자 산업협력을 더 높입시다 이런 것도 이제 중국 쪽이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헝가리에서 중국 헝가리 경제연합회 회동이 열렸는데 그때도 유럽하고 우리가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도 또 이렇게 상기가 됐고요. 네. 앞서서 이제 좀 중국은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좀 길게 보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140, 오늘은 145지만 어제 125로 네. 확인이 됐을 때도 중국 증시도 올랐어요. 뭐 아주 큰 폭은 아니더라도 올랐거든요. 뭐 이게 왜 그럴까 보면 뭐 일부 분석에서는 그런 당국의 시장 지원 조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준비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분석도 그렇죠. 나오던데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네. 중국 상무부 발표는 이 중국 상무부장이 네. 그 말레이시아 무역장관하고 만나서 중국하고 아세안 그러니까 그 교역 소통 협력 방안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다자주의 수요한다. 아시다시피 지금 말레이시아가 올해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국은 저변 확대에 계속 그 좀 신경을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가 왜 이렇게 90일 유예를 했을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한테는 이제 계속 이제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럴까? 일부 분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중국을 좀 고립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좀 가까워지고 뭔가 작전을 짤까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호주가 중국이 제안한 관세 동맹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좀 눈에 띕니다. 호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상호 관세율이 10% 기본이거든요. 네. 물론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 부총리 이 사람은 이제 국방장관도 겸하고 있는데 어제 호주 스카이 뉴스하고 회견을 했는데 중국이 관세 동맹을 이제 제의를 했는데 우리는 거절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한의 다툼과 관련해서도 중국하고 같이 가는 일은 없을 거다. 선을 그었습니다. 네. 물론 지난 3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전 세계 무역 다각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어떤 국가가 먼저 좀 합의를 이뤄내는지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뤄내는 국가가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좀 본보기가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 후보 중에 하나가 호주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늘 새벽 그 보도를 보면은 15개 나라가 네. 우리하고 지금 아주 진지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포함이 되고 아마 우리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가볼까요? 네. 네. 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철회했다라는 보도.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해주세요. 미국 공영방송 NPR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는 네. 지금 트럼프가 예산 깎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엔비디아 이거 고사양 칩 이 수출 못하게 했죠. 그리고 더 좁혔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사실 중국 비중이 크니까 H20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래그웰은 아주 최고 사양이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사양이 떨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걸 이거는 중국에 수출할 수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규제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NPR 보도가. 근데 이 칩이 딥시크에도 사용된다고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딥시크가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네. 한바탕 휘저었죠. 지난 1월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 보도를 보면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IT 대기업들이 지난 1월에서 3월 그러니까 규제가 있을 걸 예상하고 엄청나게 샀다는 겁니다. 160달러어치 이상을 주문했는데 근데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조용히 말하고 가서 트럼프하고 밥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대거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보다도 일단 보도로 나온 보도로 나왔고 아직까지 뭐 여기 대해서 네, 이제 네. 코멘트는 아직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딥시크랑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격차가 1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좁혀졌다. 사실 딥시크 때부터 그걸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분석으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보고서로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대학 산하의 인간 중심 AI 연구소가 이제 막 낸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 따르면은 AI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중국하고 미국 간 최고 AI 간 성능 차이가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차이인데 이게 한 해 전만 해도 9.3%니까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기업들한테 점수 줬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언어, 사고, 수학 코딩 능력 같은 걸 종합한 성적이 1,385점 가장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오픈 AI 같은 경우는 1,366점. 근데 딥시크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1,362점. 굉장히 좁혀졌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숫자로 평가를 하니까 굉장히 좀 단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9.3에서 1.7로 준 것은 진짜 많이 격차가 좁혀졌구나. 그렇죠. 뭐 실감이 들고요. 기술 부문별로도 네. 보면 뭐 멀티태스크 언어 이해력 평가라든가 네. 그다음에 과학 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게 법영 인공지능 기능 벤치마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학 풀이 성능차 같은 것도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능에서 미국하고 중국 AI 첨단 기술 간의 격차가 완연히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평가입니다. 국가별로 AI에 대해서 그러면 뭐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세부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AI 모델 지난해 출시된 그런 모델의 경우에는 여전히 근데 미국이 중국을 아주 크게 앞서네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출시된 게 미국이 40개고 중국이 네. 15개니까 아직 미국이 앞서 있는데 2022년만 해도 미국이 70개, 중국이 20개. 그러니까 그때보다 격차가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AI 보면 민간 투자 같은 경우는 보면요. 미국이 우리 돈으로 162조 원 정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93억 원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보다 미국이 민간 투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에서 13억 3천만 달러가 이제 이쪽 민간 투자가 됐는데 그래서 순위가 9위에서 11위로 밀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줄어든 걸로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AI 부문 민간 투자가. 투자요. 네.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취득에 대한 통계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또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보니까 네. 우리가 2022년, 2023년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에 평균 17.3건 정도.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뭐 중국인, 미국보다 앞선 걸로 미국 같은 경우는 5건 정도니까 굉장히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인재 유출은 우리가 조금 좀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숫자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네. 요지는 AI 기술 격차 중국과 미국 상당히 좁혀졌다. 상당히 좁혀졌다는 네. 겁니다. 네. 이런 거군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 장관이죠. 수돗물 불소화 전면 철회 계획 실행을 밝혔습니다. 이건 그동안에도 좀 밝혀온 내용이죠. 그동안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도 계속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돗물에 들어가는 그 미량이지만 그 불소 이게 뭐 신경장애라든가 IQ 같은 거 떨어뜨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산업재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미국 유타주에서 회견하면서 그 CDC에 이제 이거를 이제 늦도록 권고를 하는 이제 미국 연방 정부 입장인데 이거를 철회토록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유타주는 공화당이 주지사고 미국 50개 주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수돗물에 불소를 넣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킨 주입니다. 네. 불소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왔는데 수돗물 불소화는 51년부터 연방 정부가 취해온 네, 거고요. 이건 뭐 이게 그 구강 네. 이 썩는 것도 방역해서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인구의 한 60% 이상이 이런 불소가 들어간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CDC 규정은 리터당 0.7mg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철회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아예 넣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물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네, 미국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이것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샤워 수압 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의 머릿결을 좀 지키고 싶고 그러려면 한 15분 정도는 충분히 물을 묻혀야 되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하도 행정명령을 많이 하니까 뭐 별게 다 나오는데요. 네. 그 로이터가 이제 어제 전했는데 백악관 팩트시트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예. 샤워기 수압 규제 이게 이제 오바마 때 만들어서 이제 바이든 때도 계속 했거든요. 이게 보면은 분당 9.5리터 이상으로는 그 물을 나오지 그렇게 수압을 강하게 쓰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수자원 보호라든가 기후 위기 관련한 그런 건데 이거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과다한 규제가 미국 경제를 숨막히게 해왔고 특히 개인의 자유를 얽맨다. 그래서 관료주의 작태의 하나가 이거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름다운 머리를 이 규정대로 하면 15분 정도를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샤워기뿐만 아니라 화장실 변기하고 식기세척기 같은 데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규제를 했던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또 뭐 잔디물도 굉장히 그렇죠.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미국이 뭐 엄청 물을. 물을 많이 네. 쓰는 나라죠. 네. 그러니까 좀 규제를 했던 면도 있을 텐데 그렇군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미국 브랜드 보이콧이 사실 좀 확산을 꾸준히 좀 해왔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그런 와중에 프랑스 맥도널드 신규 매장 건설 현장에서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남서부에 그 몽라베라고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맥도날드가 매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었는데 네. 여기 이번 주에 그 밤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방화로 그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반항하는 감자튀김들 프렌치 프라이라는 단체가 우리가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맥도날드가요 1979년에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첫 매장이 가 있고 현재 프랑스 전역에 한 1,500개가 있는데 맥도날드가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20분 거리 안에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올해 한 50개 매장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가 견제하면서 여긴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네. 아. 지지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특히 유럽에서 이렇게 미국에 대한 그 반감이 큰 게 거듭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가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이 위대하게, great라는 이 말이 hated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아까 샤워 네. 말씀드리면서요. 트럼프가 네. 뭐라 했냐면 자기 네. 행정명령을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미국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사용하네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를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혹을 치른다는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턱없는 소리다. 미국을 다시 미워하게 만들었다. Make America Hated Again 이런
푸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미국 사람들은 아예 외국 여행 안 가고 가더라도 굉장히 신경 쓰고 하고 실제로 보면은 미국 그 여행 사이트에 그 유럽 항공권 예매가 굉장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특히 해외에 가는 게 이제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리프레시하러 가는 건데 그렇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도 트럼프란 짜증나는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 어제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그러니까 일본 서리수로 부르죠. 12차 해양 방류 시작했다 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일본이 더 조용히 해양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에 네. 12차 방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한 7,800톤 정도, 오늘 28일까지 방류한다고 합니다. 일본 그 도쿄 전력은 기준치 뭐 밑이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 2023년 8월부터 이제 방류가 시작됐죠. 일본은 이제 처리수라고 부르는데 모두 8만 6천 톤이 지금 태평양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도 뉴스 많이 쏟아지겠죠? 네. 네.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